ICT 기술은 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도 질적, 양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기능은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정보화 역기능은 컴퓨터를 통한 각종 비도덕적 행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합니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 허위 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사이버 성폭력, 지적재산권 침해, 언어폭력 및 훼손, 채팅방을 통한 불건전한 규제,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파괴, 사이버 중독,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정보 격차의 확대, 국가 간 경계 약화로 인한 무한 경쟁 체제 돌입, 형식적, 수단적인 인간관계의 증가 등이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연간 5,400여 명에 달하고 인당 피해 금액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역기능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역기능 대응 교육 추진이 필요합니다. 금융범죄 유형으로 대표적인 스미싱, 파밍, 피싱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 코드는 소액 결제 인증 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보안, 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면 됩니다.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동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 결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하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보안 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간혹 문자를 열기만 하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자를 열어 첨부된 웹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해야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이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합니다. 피싱 사이트는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의 주요 범행 수단입니다. 피해자 184명이 동일한 파밍 수법으로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어 불시에 13억 원이 무단 이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OTP, 보안 토크를 사용하도록 하며 컴퓨터, 이메일 등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윈도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적극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합니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합니다. 9월 카드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 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한 결과 범행 계좌로 무단 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OTP, 보안 토큰을 사용하고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면 안 되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10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칙 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수칙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수칙 3.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수칙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하기. 수칙 5. 전자금융거래 이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기. 수칙 6.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하기. 수칙 7.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 거래를 자제하기. 수칙 8.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 수칙 9.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게시물은 열지 말고 삭제하기. 수칙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 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동대출 취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이 10가지의 수칙을 지켜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